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친 카톡 일십,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은 전남친 카톡 일십한 상황에서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은 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내용을 조합해서 담았기에 참고하여 보셨으면 해요.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 더 힌트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할게요. 전 남친에게 카톡 보내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새벽에 술 마시고 보내거나 아니면 너무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해 보내거나 또는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한번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보냈다 해도 상대방이 카톡 읽씹을 했다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쓰라릴 텐데요. 이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전 남친은 왜 카톡을 읽씹했을까요?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훤히 보인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지쳐서 읽씹. 흔한 경우인데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지쳤을 경우 읽씹했을 수 있어요. 헤어진 당시 상대방이 을의 위치에서 눈치 보는 연애를 했다거나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의 반복이 있었거나 또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인 상황으로 이별을 하게 됐다면 상대방은 지칠 대로 지쳤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여러분이 카톡을 보냈을 때 읽씹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상대방의 심리는 여러분과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즉, 마음 정리가 확실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마음 정리를 하신 후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으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남아 의도적 읽씹. 두 번째는 감정이 남아 의도적으로 읽씹한 경우입니다. 헤어질 때 잦은 싸움의 감정으로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이별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경우 헤어졌지만 상대 입장에선 아직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당장은 읽씹을 하겠지만 며칠 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이에 상대방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한 달까지는 여러분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 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2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카톡으로 잘 지내? 하면서 가볍게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새로운 이성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이성이 생겼을 경우 그 이성에게 집중하기 위해 읽씹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 이별 후 여러분이 카톡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붙잡았을 때 거절의 답장이 온 경우가 있었더라면 더 확실합니다. 그래도 전에는 나한테 거절의 의사를 카톡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 읽씹했을 경우 이젠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기에 읽씹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또는 새로운 이성이 생겨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새로운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 여친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전에 여러분이 상대를 잡았을 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마음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이에요. 아무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읽씹하죠.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읽씹했다면 마음이 가는 새로운 이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읽씹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흔해요. 이럴 땐 여러분께선 당분간 마음을 접고 더 나은 모습의 카톡 푸사 업데이트라든지 SNS 사진 업데이트라든지 등 해주세요. 너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자들은 카톡 푸사나 SNS를 은근히 눈팅 많이 해요. 전 남친은 더 나아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면 알게 모르게 지금 옆에 있는 새로운 여자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더 예쁘고 성숙하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외모도 가꾸고 다이어트도 하는 등 잘 지내는 모습의 푸사 업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지금 빨리 단도리를 짓고 싶어 한다면 또다시 보내보시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절대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매달리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요. 잘 지내?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너의 생각이 너무 났어. 우리 다시 지내보는 건 어떨까? 등등의 매달리는 말을 길게 장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삼가해주세요. 가뜩이나 카톡 읽씹한 상대의 심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리는 말의 카톡 내용을 보내면 아예 차단까지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대방은 질리려 하거나 제외의 마음이 없다면 그 카톡 자체가 부담되고 싫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의 톡을 받고 싶거나 잘해보고 싶다면 다시 썸 타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호야 잘 지내? 아니 망고 빙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생각나서 키읔키읔. 망고 빙수를 좋아했던 전남친이기에 혹시 잠시 카톡 돼?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너가 입었던 옷 브랜드 좀 알 수 있나 해서. 오호야 뭐하고 지내 키읔키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보내는 거예요. 무언가 느낌이 다르죠? 맞아요. 친구나 썸남에게 보내는 것처럼 편한 느낌이죠. 이렇게 편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말을 건네주세요. 장문에 매달리는 을의 카톡이 아닌 갑의 느낌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남자는 많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매달리는 카톡보다 훨씬 답장 올 가능성이 크답니다. 만약 답장이 온다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도 절대로 매달리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볍게 친구랑 얘기하듯이 해주세요. 그러다가 일십당하면 며칠이나 몇 주 지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남친 카톡 일십했을 경우를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어요.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여 꼭 카톡을 받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